오늘은 햇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볕을 쬐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빛은 생명의 제1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있어야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사들, 곧 신선한 공기, 정결한 물, 치료하는 귀중한 햇빛 아래에 가장 양호한 건강 상태로 나 자신을 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사가 있는데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귀중한 햇빛. 이 햇빛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의사인 것입니다. 이 햇빛은 사실 이 지구의 에너지원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요, 날마다 태양이 떠서 빛을 비춤으로 온 대지에 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태양의 빛이 없으면 안 되겠죠. 모든 만물은 다 얼어버릴 것입니다. 또 이 태양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모든 식물은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키고, 이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잎사귀들이라든가 열매들을 모든 동물들이 또 먹고 또 생존하죠. 그러니까 이 빛은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생명의 광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빛이 있으므로 생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빛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만 생명을 갖는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빛은요, 이 지구의 소독제입니다. 날마다 빛이 비치잖아요. 이 빛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를 이 빛이 죽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강과 하천에 있죠, 물 있죠, 물도 소독합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하수는 다 강으로 바다로 다 가잖아요. 강으로 바다 가는데 우리가 6,000년의 세월을 동안 계속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해서 날마다 소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이 지구의 소독제일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몸에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햇빛은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우리 몸에도 세균이 있는데 박테리아라는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그리고 곰팡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들이 각종 다양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폐렴, 심지어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무좀도 일으키고요, 대상포진, 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백혈구가 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햇빛이 우리 몸의 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햇빛을 보면 이 햇빛은요, 우리 눈에는 그냥 한 빛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빛 속에는요, 다양한 파장의 빛이 모아진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빨간 색깔 빛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또 주황 색깔 빛도 있고요, 노란색 색깔의 빛도 있고, 다음에 녹색, 다음에 파란색, 보라색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빛이 여러 색깔이 함께 합쳐지니까 우리 눈에는 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것을 가시광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 이거죠. 가시, 눈으로 본다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광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380 나노메타에서 750 나노메타에까지의 파장의 길이,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파장을 그리고 있어요. 파장, 이게 파장이에요. 근데 이 빛의 파장의 이 크기, 요게요 파장의 크기인데 380 정도 되면 이거는 보라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파장의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것이 750 나노미터가 되면 이것은 빨간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그런데 어떤 광선은요, 이것이 780 이상 된 큰 파장의 길이의 빛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그러니까 붉은 적자, 빨간색 바깥재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광선은 파장기가 굉장히 짧아. 그러니까 380 나노메타보다도 더 짧은 것, 이것을 보라색 바깥재선에서 자외선이랍니다. 그런데 이 빛이 가시광선이냐 자외선이냐 적외선이냐에 따라서 빛의 성질이 달라요. 자, 자외선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요, 거의 모든 걸 다 통과합니다. 심지어 유리도 통과해요. 유리도. 심지어 이 벽돌 건물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는 실내에 있으면 다 갇혔다 하더라도 어떡하죠? 이 벽 통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분이 뭐냐면 열이 많아. 그래서 적외선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열치료 기구는 다 적외선을 이용한 치료기구입니다. 다음에 우리 지금 각 숙소에 있는 그 온열 치료기 있죠? 적외선 치료기입니다. 그런데 자외선, 아주 짧은 파장, 이 파장은요 잘 통과 못합니다. 심지어 유리는 아예 통과 못하고 구름조차도 구름이 너무 두껍게 끼면 통과 못해요. 적당히 끼면 한 50% 통과하고. 근데 이 자외선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소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소독하고 물을 소독하는 것은 이 햇빛 가운데 자외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자외선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내에 있으면 이 자외선을 못 받아요. 유리를 통해서 빛을 받을 수 있잖아요. 유리를 통과 못하기 때문에 가시광선과 적외선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것은요, 바깥에서 운동하면서 빛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다 이제 이것이 다 성질이 다른데 이걸 설명한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이 있는데요. 우리 몸. 자, 이 피부입니다. 이제 햇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햇빛이 비치는데 햇빛 가운데서 무슨냐면 자외선. 자외선을 받을 때 우리 피부가 있잖아요. 이 피부가 있는데 피부 밑에 콜레스테롤, 지방층이 있어요. 지방. 사실 모든 사람은 밑에 지방이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통통해 보이잖아요. 이 지방의 일부분이 비타민 D로 바뀝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그래서 비타민 D로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지고 이게 소장까지 합니다. 소장에 가서 이 비타민 D가 뭘 하냐면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칼슘과 인을 이 뼈에 합착시키는 일을
바로 비타민 D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으로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햇볕을 많이 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 들면 이제 뼈가 약해지죠. 다음에 또 비타민 D를 뭘 하냐면 신장에 가지고 우리 몸을 돌고 피를 그릴 때 칼슘을 다시 재흡수하는 일을 비타민 D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타민들은 자외선을 쬐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자외선이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요, 우리 몸에 P53이라는 단백질을 자극시켜. 그래서 이 P53 단백질이 피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요, 피 속에 백혈구가 대부분 면역을 관장하는데 T세포 또는 NK세포, 이런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이 백혈구를 깨워가지고 T세포와 NK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T세포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곰팡이를 처치함으로 우리 몸을 질병을 치료하는, 또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제 결핵균이 결핵약이 이제 개발되기 전에 결핵 환자들은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결핵 환자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햇볕을 쬐는 것이었습니다. 햇볕을 쬐면 이 햇볕이 바로 이 면역력을 증가시켜가지고 바이러스, 결핵균이 결핵균은 세균이죠. 박테리아죠. 그 세균을 잡아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결핵균이 치유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이 햇볕은 이 암을 치료하는 또 치료약이라는 것입니다. 쥐를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햇볕을 통해서 자외선을 딱 쬐은 다음에 알레르기 발작을 일으키는 물질을 주사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햇볕을 쬐은 쥐는요 알레르기를 발작을 일으키는 그 병균을 투입하더라도 알레르기 발작이 안 일어나. 그런데 햇볕을 쬐지 않은 쥐한테 주사하니까 알레르기 발작을 일으켜. 그러니까 햇볕이 강력한 이 균을 잡아먹는 치료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에 의하면 이런 천식이라든가 알레르기, 피부염, 류마티스 병, 홍반성 난창 이와 같은 것들도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어주면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유방암, 대장암, 전리산암 등의 이런 것들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햇볕이 약한 북방구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암이 더 많이 발생하고, 햇볕이 많이 쬐는 이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일수록 암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햇볕은 암 치료와 관계 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햇볕은 우리 근육을 또 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칼슘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D가 이 칼슘 흡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에 있어서도 좋다. 또 하나는 비타민 D는 혈압을 조절해준다. 그리고 혈관벽의 염증을 제거해준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이런 심혈관 질환, 뇌질환 환자, 이런 뇌혈관 질환 환자, 이런 환자들은 특별히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 좋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햇볕은요 우리 정신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 햇빛은 이제 자외선이 아니고 자, 모든 종류의 햇빛을 다 포함하는데, 아까 햇빛이 이렇게
자외선과 가시광선과 다른 적외선 이렇게 나눠진다 했죠. 이 자외선이 하는 일이 이렇게 이제 특별히 우리 병을 치료하고 면역을 향상시키고 비타민 D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자외선 포함해서 가시광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리를 통과해서 햇빛을 받는다 하더라도 좋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을 데피는 적외선의 효과,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가시광선과 자외선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눈으로 빛 자체가 들어오면 이 빛이요 망막을 통해서 우리 뇌에, 자 우리 사람이 있으면 우리 눈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망막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뇌 가운데 송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송과선에 빛이 들어오면, 자위되면 이것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쫙 나와. 이 세로토닌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을 주고 또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행복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햇빛을 많이 쬐지 않으면요, 보지 않으면 사람이 우울증 걸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반구 지역은 겨울에는 해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북반구 지역에 사는 사람이 겨울에 자살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하다 이런 사람은요, 대부분 방 안에 갇힐래 해요. 그런 사람은 방에서 끌어내야 돼. 그리고 햇볕이 있는 바깥에 딱 쬐어주면요 기분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한 이 햇볕은 우리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이 햇빛이 치료하는 강력한 물질을 내는데 그것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자, 눈으로 햇빛을 보면 이 송과선에서 세로토닌이 나온다 했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낮에 나오는 물질입니다. 낮에. 그런데 밤에는 이 세로토닌이 뭐로 바뀌냐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이 멜라토닌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잠이 졸리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을 많이 쬐면요 막 졸려요.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불면증 환자는 반드시 햇빛을 많이 쬐야 된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은요 시차 적응을 또 잘하게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미국 가거나 미국에서 한국 올 경우에 시차 적응이 잘 안 되죠. 낮과 밤이 바뀐다 하더라도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면요 시차 적응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은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노화를 더디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고, 또 이 멜라토닌은 특별히 밤중에 나오는데 밤중에 깊은 숙면을 취하게 하고, 멜라토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깊게 잠재운 다음에 우리 몸 구석구석에 망가진 세포들을 치료하는 일을 이 멜라토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햇빛을 이제 쬐야 되는데 햇빛을 쬐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비타민 D 생성을 위해서는요 하루에 15분만 햇볕을 쬐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15분은 햇빛을 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아니 안에서도 실내에서 쬐다면 창문을 열어놓고 쬐야 돼. 그리고 15분보다도 더 많이 쬐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밤에는 일찍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이 나온다 했죠. 이 멜라토닌이요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 다른데요, 이 멜라토닌이 어두워지면 이제 이게
망막이 어두워지면 이 멜라토닌이 신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밤에는요 불을 꺼야 돼. 그래서 어두워지면 나오는데, 그때부터 언제부터 나오냐면 쭉 올라와서 피크를 이루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멜라토닌이. 요 피크를 이루는 요 타임이 언제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한 2시 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사이에 잠을 자야 여러분 몸이 치료가 잘 돼. 그러면 밤 10시에 자기 위해서는 몇 시에 누워야 되냐면 9시에는 불을 끄고 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뭐 5시간밖에 못 잤다, 4시간밖에 못 잤다 하더라도요, 어느 때에 잠을 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딱 잠을 자면 웬만하게 잠을 못 자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246페이지는 그들은 아픔과 고통을 초월하여 그들의 힘에 알맞은 유용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활동하고 공기와 햇볕을 마음껏 이용함으로 많은 취약한 병자들이 건강과 힘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능한 하면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유용한 일.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서 우리가 노작 교육을 안 시킵니다. 이제 날씨 좋으면 잔디밭에 잡초도 뽑고, 그다음에 밭에 가가지고 뭐 또 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유용한 일. 그리고 이제 운동, 육체적인 활동, 이걸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기와 햇볕을 마음껏 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취약한 병자들은 반드시 건강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주 이분이 이제 암 환자인데 따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인파까지 이제 전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기 암 환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다른 데까지 전이되면 그게 말기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사실은 수술은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항암 치료도 별로 도움 안 되고, 이때는요 천연치료가 최고입니다. 천연치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단순한 공기, 물, 햇빛, 뭐 잠자는 것, 이런 것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뭐 병원 가서 막 비싼 뭐 약을 투여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한 것 같고, 햇빛 쬐고 운동하기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